확인된 정보를 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오후 2시 뉴스 시작합니다. 국내 확진자가 어제 하루 110명 늘어서 누적 확진자 수는 7,900여 명이 됐습니다. 확진자 수는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듯합니다.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된 환자가 추가 확진자 수를 앞질렀다는 다행스러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오늘 장 개장과 동시에 주가가 급락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매매가 20분간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경제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김민철 기자, 증시 상황 우선 종합해 주세요. 네,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같은 날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어제보다 111.65포인트, 6% 내린 1722.68에서 출발했는데 선물 가격이 5% 넘게 하락하면서 9시 6분쯤 어제에 이어서 또다시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되는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이어 10시 43분쯤엔 1단계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는데요. 주가가 8% 넘게 급락한 상황이 1분 이상 지속되면서 20분간 매매가 정지된 겁니다. 코스피는 이후 1680선까지 내려갔다가 현재는 172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26.87포인트, 4.7% 내린 536.62에 출발했는데 이후 8% 이상 급락하며 9시 4분쯤 마찬가지로 1단계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이후 거래가 재개됐지만 480선까지 내려갔다가 현재는 510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동반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와 홍콩 항생 지수는 각각 7%와 5% 넘게 하락했고 중국 상해 종합 지수도 3% 넘게 하락 중입니다. 네, 김 기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 정부와 한국은행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죠? 우선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오늘 민간 전문가 간담회에서 코로나19의 전개 양상에 따라서 경제의 부정적 파급 효과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상당 기간 지속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정부는 위기에 준하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금융 시스템의 부문별로 철저히 점검하고 있고 민간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필요시 시장 안정 조치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금리 조정을 위한 임시금융통화위원회 개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오늘 금통위원들이 어제 금리 결정을 위한 임시금통위 개최의 필요성에 대해서 협의했다면서 조만간 개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또 원달러 환율 급등을 비롯한 금융시장 충격에 대해선 채권시장과 외환시장 개입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이번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연결해서 확진 현황과 방역 대책 종합해봅니다. 이승우 기자, 신규 확진자 어제도 100명대였죠? 계속 줄고 있네요? 네, 신규 확진자는 어제에 이어서 100명대입니다. 110명의 환자가 더 나왔는데 통계상으로는 최근 20일 사이에 가장 적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61명이 늘어서 여전히 가장 많지만 수백 명의 확진자가 나온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크게 안정돼가는 모습입니다. 콜센터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은 13명, 경기와 인천은 각각 7명과 2명의 확진자가 더 늘었습니다. 주목해볼 건 세종시인데 중앙부처 공무원 확진자 급증으로 어제 하루에만 17명의 환자가 추가됐습니다. 대구 다음으로 많은 수준입니다. 다행인 건 완치 환자가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어제 하루에만 177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는데요. 신규 확진자 110명보다 더 많습니다. 완치자가 신규 확진자를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망자는 어제 하루 1명이 늘어 67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네, 다중이용시설에서 일하는 신천지 신도들을 추가 전수조사한다면서요? 네, 요양시설 전수검사에 이은 두 번째 조치인데요. 병원과 어린이집, 유치원, 또 사회복지시설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현재 신천지 신도나 교육생 가운데서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은 모두 3,1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방역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행정조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조사에서 모두 4천여 명의 신천지 신도 종사자를 찾았는데 이 가운데 이미 검사를 받은 사람을 제외한 3,100여 명의 명단을 자치단체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모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와 경북 청도 경산 지역을 특별 재난구역으로 선포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재난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이들 지역의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고는 있지만 주민 생활이 큰 타격을 입은 것을 감안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건보료 감면이나 전기료, 통신요금 감면 같은 지원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잠시 뒤에 중앙방역대책본부가 확진자 현황과 상태에 대해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시작되는 대로 현장 연결해서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지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김우주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박광식 의학전문기자 함께 대담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환자 수가 100명대이긴 하지만 전날보다는 줄었는데 이게 치명률이 좀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는 신규 확진자가 이제 한 100명 이하로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치사율은 지금 조금씩 상승을 해서요. 약 0.8%, 0.85% 좀 넘겼는데요. 앞으로 만약 신규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고 사망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아마 치사율은 한 1%에 근접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 연령이 올라갈수록 치사율도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70대면요. 걸린 사람 중 정확히 한 5.2%가 숨졌고요. 80대 이상이면 8.6%까지 올라갔습니다. 여전히 전파력은 크고 그리고 무시할 수 없는 치사율을 갖고 있다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셨듯이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이제 완쾌돼서 격리가 해제된 사람의 숫자가 177명으로 이제는 신규 확진자 수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난 건데요. 이렇게 되면 지금 병상 부족이라든가 이런 좀 어려움들이 좀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일단 또 분명한 거 하나가 또 있는데요. 현재 총 검사가 완료된 건수 중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검사의 양성률이라고 하는데요. 이 양성률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유행이 더 커질 것인가 줄어들 것인가를 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양성률 한 3.5%로 매일 0.1%씩 계속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밀어보면은 일단 현재 국내 코로나19의 유행의 어떤 증가세는 좀 주춤한 것으로 조심스럽게 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완쾌가 돼서 격리 해제된 분이 추가 확진자 추월했다. 이게 확실히 좋은 소식입니까? 그럼요. 왜냐하면 확진자가 계속 많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국내에서의 의료 체계가 어떤 병상수라든가 의료진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계속 더 많이 요구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확진자보다 이제 거기서 퇴원하는 사람, 병상에서 더 나와야 되는 사람들이 많다면 조금 더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 의료 자원, 가용 의료 자원에 있어서 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이런 것들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국내 상황 위주로 알아봤는데 이제 해외 상황을 좀 짚어보지 않을 수 없는 게 됐어요. 예, 뭐 이게 국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확진자가 8만여 명이고요. 사망자가 3,100여 명으로 이 중국은 이미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탈리아가 문제죠. 사망자가 벌써 1,000여 명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확진자는 15,100여 명입니다. 또 이란도 확진된 사람이 10,000명을 넘겼고요. 그리고 사망자도 400여 명이 또 넘습니다. 이 숨진 사람의 숫자가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는 셈인데요. 사실 뭐 이탈리아랑 이란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가 좀 심각합니다. 스페인도 3,100여 명 확진에 80여 명이 사망했고 프랑스도 2,800여 명 확진에 60여 명 숨진 상태입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유행의 큰 파도가 이제는 유럽 각지로 퍼져나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곧 이제 서울시장 브리핑 들어보실 텐데 이 가장 염려했던 959 콜센터 확진자가 어쨌든 조금 안정세로 접어든 모양입니다. 네. 서울시가 잡혀가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네, 하고 네.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100여 명 이상에서 더 크게 늘지는 않고 그 코리아 빌딩 안에서의 역학조사가 철저히 되면서 그 안에 발생 환자는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더 늘지는 않고요, 크게.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수도권 대중교통, 뭐 전철이나 버스 타고 오가면서 이제 불특정 다수의 접촉자 중에서 2차 감염이 생기느냐가 앞으로 1, 2주 사이에 뭐 평균 잠복기가 이제 일주일이니까요. 그 중에 이제 증상 있는 분이 이제 진단되거나 또 잠복기 있는 분들이 증상 발현되는 요 1, 2주에 추가적으로 수도권의 환자들이 느느냐가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어제 뉴스 중에서 많은 분들 걱정하신 게 정부 세종청사 확진자 계속 나온다는 것, 네. 그리고 이제 서울 동대문구 교회 관련된 네. 확진자도 나오고, 네. 그러니까 이런 소규모 집단 감염이 좀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구로 콜센터 이후에도 세종청사, 동대문의 이제 교회, 또 다른 산발적인 사례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이제 크게 발전될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빨리 역학조사에서 추가 전파가 안 되도록 접촉자 추적해서 또 격리하고 이걸 철저히 하는 것이 환자 증가하지 않도록 감소세로 가는데 핵심 포인트라고 보겠습니다. 이게 어제 이제 오늘 마스크 계속 지금 뭐 구입하고 계시고 네. 또 이제 여전히 뭐 마스크 오브제 이후에도 줄이 길게 늘어서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의사협회에서 좀 정부 방침하고 약간 배치되는 얘기를 했어요. 네. 면 마스크는 곤란하다, 뭐 네. 저 마스크 재사용도 권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들은 원칙적인 걸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은 오부제할 정도로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원칙적으로 뭐 KF80이나 덴탈 마스크를 권고하는데 추가적으로 이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밀폐된 공간에서 많이 모이는 장소 불필요하게 가지 말라. 그리고 고령자나 기저질환 있는 분들은 다중이 모이는데 가시지 마라. 물론 반대로 꼭 이 출퇴근하고 마스크가 필요한 분들이 있겠죠. 사회적으로 필수 요원 또 직장 꼭 가야 되는 분. 이분들은 반드시 마스크 써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경우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하듯이 두터운 면 마스크를 착용을 대신 하는 게 좋겠다. 제가 뭐 그걸 우선적으로 권고하지는 않지만 부족하니까요. 면 마스크를 하되 좀 두터운 걸 하시는 것이 비말이 튀었을 때 이게 투과가 안 돼서 표면에만 이제 적셔지고 말기 때문에 두터운 면 마스크를 대용으로 할 수밖에 없다. 당분간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게 하지 말라는 메시지라기보다는 네. 이제 어쩔 수 없을 때는 그렇게라도 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렇죠. 어쨌든. 예.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한다라는 정신이 그런 거죠. 다만 이제 방역 마스크보다는 효과가 떨어진 지적을 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 마스크 이제 뭐 계속 말씀하실 때마다 마스크를 쓸 상황을 만들지 말자 이렇게 네. 말씀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또 취재진이 계속 지금 유흥가 취재도 하고 있는데 네. 여전히가 아니죠. 네. 계속 이제 사람이 오히려 더 늘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좀 네. 경각심도 많이 좀 줄어든 것 같고요. 네. 그런 상황을 지금 가장 우려하시는 거죠. 그렇죠. 뭐 20, 30대가 아직도 이게 경증이기 때문에 뭐 클럽이나 여기저기 많이 다니기 때문에 제가 포괄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코로나19 감염에 위험한 상황을 만들지 마라. 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런 모임이나 밀폐된 공간 집회는 가시지 말라. 연기하든지 꼭 필요하지 않으면 가시지 말라. 이제 그걸 포괄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고 고령자, 기저질환 환자 특히 집에 계셔야죠. 물론 공원에 가실 때 면 마스크 착용하고 방한용으로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분들은 뭐 장기적으로 고혈압 당뇨면 병원에 얘기해서 한 6개월치나 장기적으로 약을 투약하시면 되고 꼭 가야 되는 경우는 그분들은 진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셔야 되겠죠. 추세 한 번만 좀 크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줄고 있습니다. 네. 계속 다행히 이제 그렇죠. 콜센터 때문에 잠깐 늘긴 네, 했으나 네. 이게 계속 좀 낙관을 해도 될까요? 글쎄요, 저는 뭐 항상 신중하고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공포도 할 필요 없지만 너무 방심해서는 안 되겠다. 수도권이 지금 관건이고 끊임없이 이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환자들을 좀 추적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교수님 말씀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뒤에 다시 듣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3일 0시 현재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7,979명입니다. 이 중 510명이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확진 환자의 현황을 보시면은 어제는 11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어제는 격리 해제가 177명이 증가하여 확진 환자보다는 격리 해제자 숫자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격리 중인 환자는 68명이 감소한 7,402명이 격리 중에 있습니다. 사망 환자는 어제 한 분이 증가하여서 67분의 환자분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저희가 집계한 그 보고자료에 의하면은 3분 정도가 더 사망을 하셔서 총 사망자 숫자는 70명이 되겠습니다. 사망하신 환자분의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께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별 확진 환자의 숫자를 보시면은 표로 일단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79.8%의 환자가 집단 발생과 연관성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기타 산발적인 발생 사례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람은 20.2%입니다.
어제 신규 환자 현황을 보시면은 대구 지역이 61명이었고, 그리고 서울 지역이 그 콜센터 관련된 그런 사례가 증가하면서 13명이었습니다. 세종이 해수부 등의 집단 발병으로 17명이 증가한 양상입니다. 경기도도 콜센터 등과 관련된 사례가 증가해서 7명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어제는 광주,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7개 시도에서는 신규 환자 발생 보고가 없는 상황입니다. 집단 발생 사례를 보시면은 신천지 관련이 전체 환자의 59.9%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대부분의 그 집단 발생 사례들이 보시면 의료기관과 관련된 거나 아니면은 다중시설 또는 사업장 아니면은 교회 같은 그런 단체 수련회 같은 거하고 관련된 그런 사례가 최근에는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울시 구로구 소재 콜센터 관련해서는 3월 8일부터 현재까지 109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감염 경로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는 진행 중입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동일 건물에 근무하는 근무자 직원이 82명입니다. 서울 53명, 인천 15명, 경기 14명입니다. 주로 이들의 접촉자, 가족 등의 접촉자가 27명 보고되었습니다. 이 통계는 3월 13일 날 0시 기준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 추가적인 그런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통계 숫자는 계속 변동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3월 12일까지 확인된 11층 콜센터 확진 환자 80명 외에 9층의 콜센터 직원이 1명, 그리고 10층에 근무하는 다른 회사 직원이 1명 확진되어 감염 경로 및 접촉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9층 직원은 168명을 검사하였고 그중에 1명이 확진되었으며 10층의 직원은 27명이었고 그중에 1명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그 밖에 13층에서 18층 사이에 위치한 오피스텔 입주민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186명이 검사를 받으셨고 모두 음성으로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세종에서는 해양수산부 관련해서 현재까지 26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감염 경로 및 접촉자에 대한 조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26명 중에 24명은 해수부 직원이고 2명은 가족 등 접촉자입니다. 해수부에 근무하는 확진자 24명 중에 23명은 4층에 근무를 하고 1명은 5층에 근무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그 동선이나 역학조사에 대한 거는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접촉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조치 중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된 전수조사가 마무리되면서 관련 확진 환자는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의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고 또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해서 사업장, 교회, PC방,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소규모 유행이 지속 보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예방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내일 주말을 맞이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 실천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개인위생 수칙도 잘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바이러스로부터 전염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2m 거리두기 또 기침할 때 입과 코를 가리고 하는 기침 예절의 준수 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 등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주말을 맞이하여 밀폐된 공간에서 진행되는 행사 참석을 최소화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손을 통해서 주로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 씻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등 얼굴 만지지 않기 그리고 주변에 노출 표면을 깨끗이 닦아주기 등을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한 3-4분씩 받겠습니다. 오송에서 먼저 앞에 있는 기자님. 네, JTBC 이자연입니다. 3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 구로 콜센터 역학조사 내용 관련해서요.
이 10층 확진자 증상 발현이 지난달 22일이면은 이 최초 감염이 20층 상조회사고 11층이 여기서 옮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이거 한 가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천안에서 자가격리 뒤에 확진된 사례 관련된 질문드립니다. 잠복기가 24일보다 길었던 경우라고 봐야 되는 건지 또 이런 사례들이 나오면서 이 자가격리 해제 기준 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검토하시는 바가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중증 환자 수가 어제 거의 100명 가까이 됐던 것 같은데 100명 넘어섰는지 이 최신 통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가장 위중한 환자들 지금 어떤 상태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구로구 콜센터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조사를 하면서 대부분은 11층에 있는 콜센터 직원들이 이제 대부분 양성이 나왔는데 조사가 진행되면서 9층에 1명 그리고 10층에 1명이 추가로 확인이 되면서 그러면 어떻게 전파가 된 거냐에 대해서 계속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추가로 확인한 거는 10층에 이번에 확인된 환자 1명 이외에 기존에 확진받은 환자가 1명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가 아까 말씀하신 2월 22일 날 증상이 발생을 해서 이미 격리 조치가 됐고 이 환자분은 그 당시에 역학조사를 했을 때 가족 2명이 양성으로 확인이 되었고 직원들은 9명이지만 추가 환자가 없는 그런 상태로 10층에 2월 20일 날 발병한 환자분이 한 분 있으셨고요. 이번에 10층에서 확인된 환자분 한 분은 그분하고는 다른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이 이번에 그 접촉자 조사를 하면서 확인이 된 사례여서 이 10층에 계시는 환자분이 기존에 확진받은 그 환자하고의 접촉으로 인한 건지 아닌지에 대한 조사는 좀 더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확진 환자가 한 명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고 그분이 조치를 할 때는 두 분 회사가 달랐기 때문에 이분은 접촉자로 분류가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층, 10층, 11층에 환자가 있고 11층이 주로 그 메인으로 환자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그 접촉이나 동선이 겹쳐서 전염이 된 건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볼 때는 이게 만약에 어떤 공조 시스템이나 뭐 그 공기 전파나 이런 거라고 하면 훨씬 더 많은 환자들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통로나 엘리베이터나 그런 다른 그런 동선으로 겹쳤을 가능성이 있어서 계속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조 시스템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감염원에 대한 파악은 하려고 합니다. 그런 가능성, 처음에 22일 날 발병한 그 확진 환자로 인해서 촉발된 그런 전파인지도 가능성을 놓고 분석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 격리 중에 확진이 된 사례는 조금 그 전에도 한두 분 정도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잠복기는 가장 많은 잠복기가 다른 나라들 연구 결과에 의하면 5에서 6일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5에서 6일 사이에 발병이 가장 많고 또 최장 잠복기가 한 11.5일, 12일까지 가는 분포가 이제 가장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벗어난 그런 드문 케이스들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잠복기를 14일보다 더 연장하는 나라들은 없고 저희도 그렇게 할 근거는 충분치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젊은 사람들은 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더라도 무증상이거나 아니면 증상이 굉장히 경증인 상황에서 증상이 없다라고 그 자가격리가 해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일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바이러스의 분비량이 줄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 전염력이라는 건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기존의 격리 기준을 지키되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기관에서 일해야 되는 의료인이나 간병인 같은 그런 고위험 직업들은 격리 해제하기 전에 검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되는 그런 역학적인 그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하다면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접촉자에 대해서는 의료인, 간병인에 대해서는 검사를 확인하고 왜 그러냐면 직장에 복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 사례에 대해서는 곽진 팀장님께서 얘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은 저희 KBS 뉴스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430명을 넘었는데 서울 구로구 콜센터 확진자는 다행히 더 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청 연결합니다. 김진화 기자, 수도권 확진 상황 정리해 주세요. 네, 오늘 0시 기준 수도권 확진자는 모두 437명입니다. 어제보다 22명 늘어났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25명, 경기 185명, 인천이 27명입니다. 다행인 것은 구로구 콜센터 관련 확진자는 어제 오후 상황에서 더 늘지는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구로 콜센터 관련 확진자는 어제와 같은 109명입니다. 하지만 확진을 받은 직원들과 접촉한 가족, 지인 등에게서 2차 감염이 계속 확인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분당 재생병원에서 확진된 70대 여성이 오늘 사망해 이 병원 관련 사망자도 2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남성은 평소 KTX를 이용해 출퇴근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김 기자, 서울시가 임신부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아직도 마스크를 사려고 약국에 줄을 서는 경우가 많은데요. 서울시는 임신부들에게 우선 마스크를 지급해 이런 불편을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임신부는 약 4만 명 정도인데요. 서울시는 감염 고위험군이자 약물 치료에 제한이 있는 임신부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를 1인당 5장씩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는 이번 달 16일부터 임신부가 많은 자치구부터 순차적으로 배송됩니다. 주민센터에서 산모 수첩 또는 임신 확인서와 신분증을 확인한 뒤에 받을 수 있고 대리 수령도 가능합니다. 한편 서울시는 신천지 법인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현재 진행 중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신천지가 신도 명단을 고의로 누락하는 등 방역을 방해했다고 보고 신천지 법인 사무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구로구 콜센터 내 확진과 관련해 큰 불은 잡았지만 방심은 금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주 인원이 아닌 방문자들 파악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는데 박 시장 브리핑 주요 내용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코리아 빌딩 11층에 위치한 에이스 손해보험 콜센터의 직원 207명, 7, 8, 9층 콜센터 총 572명, 그리고 13층에서 19층까지의 오피스텔 거주자 201명, 그리고 기타 상업시설이나 사무실, 이런 근로자 113명을 포함한 총 1,091명 중에 1,027명을 검사한 결과 3월 13일 10시 기준으로 관련 확진자는 총 109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서울시에 거주하는 확진자는 총 74명이고 또 에이스 손해보험 콜센터 직원의 가족 그리고 지인까지 접촉된 사람들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인천시 거주자는 확진자가 17명, 경기도 확진 거주자는 총 18명입니다. 에이스 손해보험 콜센터, 그러니까 11층을 빼고 나면 10층에서 1명의 확진자, 9층에서 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13층에서 19층까지 오피스텔 거주자는 지금 거의 대부분 검사를 받았는데 이 중 확진자는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감염병 특별지원구역과 관련된 서울시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콜센터 집단 감염이 발생한 코리아 빌딩을 집단 감염병 특별지원구역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인적, 물적 투입을 통해서 그야말로 이 추가 확산을 막는데 총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구로 콜센터가 있는 코리아 빌딩을 감염병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한 직후부터 즉각 병반 상황실의 지휘 체계를 감염병 특별지원구역 통제관인 행정 1부시장 산하로 격상했습니다. 현재 코리아 빌딩 근무자들과 주민들에 대한 조사는 거의 완료됐고 확진자는 11층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동선 조사도 대부분 완료돼서
접촉자를 확인 중입니다. 일단 큰 불은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콜센터 집단 감염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콜센터 확진자가 다녀간 부천교에서 4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처럼 다른 지역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빠르게 대응해야만 조기에 진화해서 확산을 최대한 저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원칙으로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동선을 추적해서 미처 챙기지 못한 곳에서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가격리자나 능동 감시자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음성이 나오더라도 능동 감시는 계속한다, 이런 원칙 하에 지속적인 감시 체계를 유지하고 더 이상의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코리아 빌딩에서 상주하던 인원이 아닌 이 해당 건물을 방문했던 사람들에 대한 조사입니다. 지금까지 확진자들의 역학조사 결과 첫 정상 발현일은 2월 22일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그 하루 전인 2월 21일부터 3월 11일까지 해당 건물을 방문했던 모든 사람들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제 3개 통신사에 2월 21일부터 3월 11일까지 코리아 빌딩의 인근 기지국의 통신 접속 기록을 요청했고,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협조해 주셨습니다. 협조에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하지만 통신사의 해당 데이터가 워낙 방대한 양이기는 하지만 해당 자료가 확보되는 순서대로 또 방문자 이 연락처가 확인되는 즉시로 문자 발송을 통해서 연락을 취해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도록 권유하고, 또 증상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능동감시를 하도록 권고할 생각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입니다. 2월 21일부터 3월 11일 사이에 959 코리아 빌딩을 방문하신 분은 120이나 1339에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곧바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잠시 멈춤 캠페인을 통해서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도해왔지만 콜센터라든지 노래방 이런 이른바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콜센터 긴급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120 다산 콜센터의 경우에 전 시설 방역이나 소독, 또 선제적 예방 조치를 시행하고 있고, 출입자 통제 관리, 자녀 돌봄 휴가 권장, 재택근무 시스템 도입 등 방역 조치를 크게 강화했습니다. 현재 서울시 관내에 417군데의 콜센터가 운영 중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 파악과 지도 점검을 위해서 3월 11일부터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순 서울시장 브리핑 주요 내용 다시 들어보셨습니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박 기자, 좀 전 브리핑에서 여전히 서울, 경기, 세종 집단 발생이 많다,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네, 여전히 집단 발병이 한 전체 확진자의 한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79.8%였죠. 79.8%고 한 20%가량이 지금 계속 조사 중이다. 감염 경로를 갖다 추적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앞서서 중요했던 내용들은 바로 사망자 공식 집계가 67명이었는데 또 이 외에도 3분이 더 돌아가셔서 지금 현재 70명이 지금 사망하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자 상태에 대한 언급도 했는데요. 중증 단계 이상인 사람이 지금 현재 9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서 위중한 상태인 사람이 59명이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위중하다는 거는 뭐 기계호흡이나 에크모 같은 여러 가지 좀 산소 공급 장치가 더 강력하게 필요한 분들이 지금 훨씬 더 많다라고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언급했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콜센터 확진자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109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중 82명이 건물에 있는 직원이었고 접촉자가 27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대부분 11층에서 나오긴 했지만 9층에서도 1명이 확진됐고 그리고 10층에서 또 다른 회사에 다니는 직원도 1명이 지금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입주민을 대상으로 계속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세종에서 이제 해양수산부 관련해서 현재까지 26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중에서 24명이 해양수산부 직원이고 그리고 나머지 2명이 가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부분 그 해양수산부가 쓰는 4층 근무자 한 23명이 이제 나왔고요. 그리고 층이 다른 5층에서도 지금 1명이 추가로 확진됐다고 얘기한 것이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박 기자도 세종청사 많이 가보셨잖아요. 거기서 자꾸 이렇게 확진자가 나옵니까? 일단 뭐 세종청사 중에서도 해양수산부에서만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역학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 청사가 세종으로 이제 옮기면서 그 건물들이 다 이렇게 통로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밀집돼 있죠. 또 밀집돼 있기도 하고 또 통로가 연결돼 있어서 과연 이 해양수산부 관련된 사람만 나올 것인가 아니면 이제 위에 이제 옥상이나 이런 데 연결 통로로 해서 한 건물과 건물이 이어져서 전체적으로 한 4km 정도의 어떤 산책 길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또 뭐 같은 행시 기수인 사람들끼리 또 점심도 먹을 수도 있고 해서 과연 이제 이게 해양수산부 그 건물 내에 있는 직원으로만 확진자가 끝날 것인지 아니면 더 추가 확진자가 나올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집단 감염도 걱정인데 대구 일반 시민 확진자도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대구에서는 지금 그래도 많이 유행세가 주춤이어서 좀 다행스러운 면도 있지만 지금 신천지 관련된 감염자, 전체 확진자 중에서 신천지 관련된 사람들의 숫자를 분포한 59%라고 아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대구 일반 시민들에게 있어서도 계속 검사 양성 판정을 받는 분들이 있어서 대구 지역은 지금 많은 시민분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그래도 유행세가 조금 잡혀들긴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역사회 감염이 지금 이미 확인된 곳이기 때문에 더 증상이 있는 분들은 더 빨리 신속히 검사를 받아야 되고 격리 조치를 해야 되고 더 중증도 높은 사람들은 같은 경우는 더 치사율을 올리지 않도록 그분들을 숨지지 않도록 잘 이렇게 치료하는 것들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저 아까 브리핑 내용 중에 좀 궁금했던 것이 잠복기 14일 연장할 근거가 없다고 했는데 네. 최근에 14일을 넘어선 환자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좀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잠복기 14일까지를 이제 보고 있는데 한 1% 정도는 뭐 그 이상 뭐 24일까지도 있는 사례들이 중국에서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간헐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방역의 효율성 측면에서 접촉자를 2주간 자가격리하고 해제할 때 검사할 거냐 말 거냐 할 때 전수하는 것보다는 의료인들, 병원에 가서 간호사, 의사들이 근무를 다시 할 사람에 한해서 선택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건 아무래도 이 방역의 효율성 우선순위에 따라서 좀 효율적인 것에 자원 집중을 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박 기자가 치명률 얘기하셨는데 네. 이게 저희 뉴스하면서 계속 숫자가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이런 겁니까? 네, 그런 거죠. 왜냐하면 지금 7,979명 확진 환자 중에 70분이 돌아가셨습니다. 0.9%죠. 사실 지난주만 해도 처음에 0.5%에서 시작해서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최종 치사율은 7,979명 이분이 끝까지 추적이 돼서 회복이 된 분, 돌아가신 분 해서 이제 나눠야지 치사율이 나오는데 지금 90여 명의 의중한 분이 있다고 하니까 이 중에서 뭐 또 상당수 돌아가신다고 그러면 지금 0.9%보다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해외 사례랑 비교해 보면 사실 우리 수치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이탈리아는 잠정 치사율이 6.7%까지 올라갔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나라별로 이렇게까지 같은 질환인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지만 뭐 같은 바이러스입니다. 이게 나라 국경 옮기면서 예, 이상하게 변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나라의 이제 방역 시스템과 의료 수준이 얼마나 좋으냐. 그러니까 중국은 초기에 병실도 부족하고 중증 환자 치료 못해서 치사율이 올라갔고 이탈리아도 초기에 이 코로나19 들어온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2월 20일 날 첫 환자를 발견했을 때 이미 그 북부 지역에 퍼져 있었고 의료진까지 감염됐고 유감스럽게도 그때 독감이 돌다 보니까 의료진들이 독감인 줄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초기 방역 탐지라든지 치료가 안 되다 보니까 치사율이 올라갔고 두 번째는 이제 진단 검사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했느냐. 우리나라는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경증이나 이런 무증상까지 포함되니까 치사율이 희석이 돼서 낮게 나오죠. 그런 면에서 중국이나 이제 이태리는 중증 환자 위주로 검사하다 보니까
치사율이 높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고령자와 기저질환 비율인데 중국보다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평균 여명 수명이 7, 8세가 높습니다. 우리가 이제 83세, 이태리도 연령도 고려를 해야 되는군요. 중국은 한 76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은 우리가 불리하죠. 우리가 고령자도 이태리도 마찬가지죠. 고령자 많고 기저질환자가 많은 이태리나 우리나라는 중국에 비해서 치사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해외 사례 얘기한 김에 이제 잠시 뒤에 저희 리포트로 소개해드릴 예정이지만 도쿄올림픽 연기와 관련해서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1년 연기 언급을 했었고 일본 정부는 여전히 뭐 연기할 계획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관심사긴 합니다. 전문가가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거 해야 됩니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인데 지금 예측으로는 안타깝게도 예정대로 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림픽이라는 거는 이제 일본 자국의 코로나19가 통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아까 미지수고 또 전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을 텐데 그 선수단이 다 올 수가 있겠느냐. 뭐 통제된 나라에서 선수는 오겠지만 상당수 아직 유행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참석을 못할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예상대로 열리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요. 저희 이제 확진 추세와 더불어서 지금 이제 개학이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게 더 연기를 할 필요성은 없는 것인지 확진자 추세가 열흘 사이에는 조금 달라질지 국면이 이게 전반적으로 좀 예측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 개학 연기하면서 적극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거 해봤는데 지금 뭐 전체적으로 줄긴 했지만 아직도 수도권이나 세종시에 이런 집단 발병이 또 크게 커질 우려될 수 있어서 일주일 동안 잘 관찰해야 되겠지만 만약 일주일 동안 환자 수가 는다면 개학을 연기하고 온라인 강의를 제대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또 생각합니다. 연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연기를 하든 그냥 아예 이 학기를 온라인으로 할 각오까지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준비까지도 감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어차피 이건 이제 장기전으로 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서두에도 지난 2주 동안 얘기한 것은 뭐 중국이나 이태리처럼 이동 제한을 강하게 하지 못할 바에야 거기에 버금가는 우리나라 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집회라든지 이런 거를 강하게 해야 된다는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충분히 되지는 않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환자 수가 조금씩 그런 대로 나오고 있고 그런 거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피해도 감내하면서 또 환자 발생도 줄이면서 하는 그런 전략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교수님 일관된 지적은 바짝 고생해서 빨리 끝내자. 그런 전략이었는데 지금 2주 동안 사실 그렇게 아주 만족할 모르겠으면 줄었으니까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보겠는데 계속 그 기기적으로 좀 더 졸라매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감사합니다. 네,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구 경북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신천지 교회에 대한 행정조사로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있다는데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지훈 기자, 특별 재난지역 선포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대구 경북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정식 건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대구시청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대구 경북 지역민들은 일상을 잃었고 생활에 큰 타격을 입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응급대책과 재난구호에 필요한 행정과 재정, 의료상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오늘 0시 기준 대구 경북의 추가 확진자 수는 65명입니다. 어제에 이어 연일 두 자릿수로 집계되면서 확진자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대구 61명, 경북 4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모두 7,07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번 대기 중인 확진자 수도 오늘 기준 600여 명으로 지난주 2,200여 명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네, 어제 이 시간에 신천지 교회에 대한 행정조사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어떤 자료들 확보됐습니까? 네, 대구시는 어제 처음으로 경찰과 함께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행정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조사는 어젯밤 9시가 넘어서야 마무리됐는데요. 신천지 교회 건물이 크고 자료가 많아 시간이 많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시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 교회 컴퓨터에 저장된 신도 명단과 헌금 기록부, 내부 CCTV 등을 확보했습니다. 컴퓨터와 노트북 49개와 교적부, 회계 장부 등 문서 180여 건을 확보했는데요. 확보한 일부 프로그램은 잠겨 있어 현재 디지털 포렌식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자료 분석 결과 명단 불일치 등 방역 방해 사항이 발견되면 고발 등 행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또 내일 신천지 창립일을 앞두고 경찰과 공조해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합니다. 또 한편 대구 신천지교회 측은 공식 집회는 물론 소모임 행사도 금지했다며 이를 어길 경우 제명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KBS 뉴스 김지웅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정부 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공무원이 연이어 감염되면서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정재훈 기자, 해양수산부에서 확진자 계속 나오고 있나요? 네, 오늘 세종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2명과 어제 확진된 해수부 직원 부인 1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불과 나흘 새 해수부에서 20명의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세종청사의 집단 감염 가능성이 커지면서 공직사회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어제 해양수산부 전 직원의 검사를 요청해 현재 해수부 직원의 55%가량인 309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됐고 오늘까지 560명에 대한 전체 검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국가보훈처도 어제 40대 여성 1명이 처음 확진됐는데 오늘은 아직 추가된 직원은 없습니다. 이로써 정부 세종청사 등 중앙부처 누적 확진자는 복지부와 교육부, 인사혁신처, 대통령기록관 등을 합쳐 6개 기관 2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교육부와 국토부는 사상 처음으로 3교대 재택근무에 돌입했고 기재부도 다음 주부터 재택근무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정부 세종청사에 12,000여 명이 근무하는 상황에서 추가 확진 우려가 높지만 감염 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충남 지역의 경우 서산 하나토탈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없는 가운데 최근 주춤했던 충남 천안에서 81살 여성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여성은 지난달 25일 확진된 줌바 댄스 수강생의 어머니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자치단체가 집계한 누적 확진자는 대전 22명, 세종 34명, 충남 115명 등 모두 171명입니다. 지금까지 세종시청에서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정부 세종청사 내 확진이 부산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해양수산부 직원의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부산 연결합니다. 신건 기자, 부산에서 다시 확진자가 늘고 있네요. 확진 상황 정리해 주세요. 네, 부산시는 조금 전 공식 브리핑에서 오늘 확진자 2명이 추가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정부 세종청사 해양수산부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부인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시는 추가 확진자인 50대 여성의 경우 남편인 해수부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어제부터 자가격리를 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확진자는 경북 청도에 주소를 둔 80대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부산에 있는 아들 집에 왔다가 증상이 있어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북 청도에서도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음성이었습니다. 부산의 확진자 중에는 처음으로 2차례 음성 판정을 받은 뒤 양성 판정이 나온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신천지 신도 가족인 40대 남성은 지난 3일 선별진료소를 갔지만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흘 뒤인 7일에 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다시 나흘이 지난 11일 세 번째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격리됐습니다. 따라서 부산시는 검체 검사 과정과 역학조사 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오늘 추가로 퇴원한 3명을 포함해 전체 확진자의 약 40%가량인 38명이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지난 주말까지 1,000여 명이 넘었던 자가격리자는 현재 200여 명 수준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부산시는 추가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감염 경로가 거의 실시간으로 확인되는 등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청에서 KBS 뉴스 신건입니다. 확진자가 대구에 몰리면서 전국의 119 구급대원들도 대구로 달려갔죠. 시간이 지날수록 피로도가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데 그럼에도 밤낮도 없이 환자 이송에 혼신을 다하고 있는 현장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는 경기소방 평택 119 구급대 3팀장으로 근무하는 홍현기입니다. 대구 온 지 7일째 몸도 지치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보고 싶지만 오늘도 저는 대구 시민의 빠른 회복과 안정을 위해 출동합니다. (21호) 출동입니다.
대구 시민들이 시름이 클 것 같아서요. 저희 지역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소방관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오게 됐습니다. 부인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뭐 많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안전하게 잘 갔다 오라고 격려해줘서 마음 편하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이시여, 제가 부름을 받을 때에는 강력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떨고 있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신이시여, 제가 늘 깨어있게 하시어 가냘픈 외침까지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안녕. 사랑해. 우리 아빠 사랑해. 사랑해. 아빠, 잘 지내고 있지? 처음에 대구 간다고 했을 때 많이 걱정했는데 아프고 힘든 사람들 도와준다고 하니까 정말 자랑스러웠어. 거기 있는 동안 아빠, 우리가 응원할게. 아빠 힘내. 파이팅! 차 안에서 확진자를 모시고 뭐 1시간에서 2시간 대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는 정말 뭐 많이 덥기도 하고 그렇죠. 허리도 많이 아픕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도쿄올림픽 1년 연기를 언급한 데 대해 일본 정부는 그럴 일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오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1시간가량 전화통화를 갖고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올림픽 개최를 위해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런 올림픽 1년 연기 제안에 크게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은 아베 총리가 결정할 일이라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을 예정대로 오는 7월 24일 개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무관중 경기나 올림픽 연기, 취소 등은 일절 고려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政府としては予定通りの大会開催に向けて IOC や組織委員会、東京都の間で緊密に連携を取りながら 일본 올림픽 담당상도 올림픽 개최 시기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판단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聖火の採火式におきましてもIOC のバッハ会長は東京大会に成功に全力を尽くすと. 하지만 올림픽 출발을 알리는 성화 채화식이 무관중으로 치러지고 믿었던 트럼프 대통령마저 연기를 공개 거론하면서 도쿄올림픽 비관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베 총리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약 50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코로나19 감염 확대 방지 대책과 도쿄올림픽 개최 시기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통화에서 아베 총리는 올림픽 개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투명성 있는 노력을 평가했다고 NHK는 전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네, 저희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직접 촬영한 영상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뀐 일상 풍경, 또 나눔의 손길들까지 긍정의 힘으로 코로나19에 맞서고 있는 생활 현장들 함께 보시겠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출근하는 직장인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기침이 나면은 눈치가 보이고 그래서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모두들 마스크를 끼고 출근을 하다 보면 언젠간 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모두들 파이팅! 대한민국 파이팅! 선거 깨끗이 씻고 코로나19 이겨야 파이팅! 안녕하세요. 강릉에서 한과를 만들고 있는 장원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대구 시민은 물론 많은 의료진분들과 인사자분들이 고생이 많으신데요. 멀리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과를 만들어 보내게 되었습니다. 늘 단합된 모습으로 잘 이겨왔듯이 이번 코로나19 또한 모든 국민이 하나되어 꼭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에 사는 김사영입니다. 국민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제가 그래서 코로나 이겨냅시다로 실행시를 지어봤습니다. 코로나 이겨냅시다. 로봇처럼 강하게. 나쁜 코로나를 이겨냅시다. 코로나를 이겨냅시다. 화이팅! 겨울은 가고 봄은 언제나 옵니다. 내 스스로 예방 잘 하시면 됩니다. 자, 국민 여러분, 예방 수칙 잘 지키시고 화이팅! 끝! 화이팅! 앞으로도 저희 통합뉴스룸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영상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앱이나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거나 SNS로 참여해주시면 통합뉴스룸 이 시간을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점차 추워지겠습니다. 밤새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경기와 강원, 경북 북부 지역엔 오늘 밤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아침엔 서울이 영하 2도까지 내려가겠고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내륙 지역 곳곳에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는데요. 주말 동안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꽃샘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구름이 다소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해안과 산간 지역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동해안과 충북, 영남 지역엔 건조특보도 내려져 있어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철원이 영하 7도, 광주 영하 1도 등 영하로 내려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8도, 광주가 10도, 부산이 13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잠시 뒤에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이 24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